아동학대 신고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악성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무조건 검찰 단계까지 갑니다. 누가 봐도 아동학대가 아닌데 많이 지금 움츠러져 있습니다. 자신감을 많이 잃었고 AIDT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지성배 기자입니다. 한국교원단체 총연합회 회관에 나왔습니다. 역대 최연소 강주호 회장을 만나 뵙기 위해서인데요. 오늘 강주호 회장의 인터뷰를 통해 교총의 미래를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시죠. 당선 축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 소개랑 소감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에 제40대 한국교총회장으로 당선된 강주호입니다. 이번에 한국교총회장 선거에서 그 현장에 어려움이 많다는 그 어려움을 잘 대변하라고 그 일망이 이번 선거에서 표출된 결과로 네. 좋은 결과 나온 것 같습니다. 그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한국교총회장직을 열심히 수행할 생각입니다. 투표를 하신 분들 과반이 넘는 분의 이제 선택을 받으셨는데 네. 회원분들께서는 어떤 이유로 우리 강주호 회장님을 선택했다고 생각하시는지? 학교 현장이 너무 어렵습니다. 네. 아동학대 신고도 무분별하게 일어나고 있고 그리고 악성 민원, 무분별한 악성 민원이 너무 많거든요. 선생님들이 그 교육의 본질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네. 그 일을 좀 해결해 줬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이 있는데 나와 눈높이가 맞는 옆반 선생님 같은 회장을 우리 회원님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옆반 선생님 같은. 예. 네. 선생님들이 힘들고 고민이 있을 때 네. 가장 먼저 이야기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게 사실 동료 선생님이시거든요. 예, 예. 그런 회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고 예. 제가 그런 역할을 하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전국을 뛰어다니면서 그렇게 사심없이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 일해볼 생각입니다. 옆반 선생님 같은 한국교총회장. 제가 교총에서는 아주 나이대가 제 나이가 젊은 나이죠. 예. 하지만 우리나라 전체의 유초, 중고 교원의 평균 나이가 41세니까요. 네. 제가 학교에서도 딱 중간 나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경험이 부족한 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또 우리 부회장님이 5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또 사무국에 또 전문성이 풍부하신 우리 본부장님과 국장님들 계시기 때문에 예. 우리 회원님들과 함께 교총을 변화시켜 볼 생각입니다. 교원보호 119 구체적으로 좀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나요? 이번에 대해서? 만약에 악성 민원이나 무고성 신고를 당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교총에서는 그 민원 전화를 받을 때 현장 선생님이 아니고 네. 이제 사무국에 계시는 이제 국장님이나 부장님이 전화를 받아요. 네. 네. 그 이제 민원이나 이런 거를 우리 선생님들이 받고 출동을 한다면 시작부터 끝까지 지원하고 보호하는 그 시스템을 만들 생각이거든요. 그 사이에 변호사도 매칭시켜주고 그렇게 체계적으로 한번 팀을 만들고 생각입니다. 잠깐만. 저희 요건 좀 카메라 좀 꺼주시면. 네, 뭐죠? 네. 마음을 좀 담았습니다. 아, 네. 열어보시죠. 뭐 상관없는 거예요? 열어보시죠. 뭐죠 이게? 아, 교권. 예, 잘 좀 예. 보살펴 주시고 아하. 살려주시길 바라는 마음에 저희가 좀 준비했습니다. 딴생각했네. 예. 그러니까 교권이라고 하니까 우리 일반 국민들이 교사의 뭔가 권리 쪽으로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선생님들이 생각하는 교권은 그게 아니고 우리 선생님들이 소신과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칠 수 있는 권리거든요. 사실 가르치다 보면 아이가 잘못된 거에 대해서 지적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훈육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가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아동학대로 신고를 당하진 않을까? 훈육을 하다가 학부모님께서 민원을 넣지 않을까? 제가 들은 이야기는 아이를 불러서 칠판에 수학 문제를 풀라고 했는데 그게 못 푼 거예요, 학생이. 네. 그 망신을 당했다고 망신이다. 예. 또 신고를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선생님들이 많이 지금 움츠러져 있습니다. 자신감을 많이 잃었고. 아동복지법 개정이나 교원지법 개정들을 교총에서는 추진해왔고 앞으로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안으로 저희 알고 있는데 네. 그 교권과 연동 지어서 어떤 내용들을 좀 담고 있는지. 아동복지법에는 전소자 학대 부분이 모호합니다.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리식으로. 네. 그리고 아동학대 처벌법도 사실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에 보면은 불이익 금지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
부모님들이 무고성으로 신고를 해도 무고죄가 성립을 안 하는 거예요. 아동학대만큼은 수사가 개시되면은 무조건 검찰 단계까지 갑니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 시간 동안 선생님이 수업이 안 되는 거죠. 세 번째 문제는 신고 의무자입니다. 우리 교원들이. 누가 봐도 아동학대가 아닌데 부모님들이 아동학대라고 말하면 그걸 인지하는 순간 교장선생님은 신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동학대 처벌법도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학교폭력예방법도 네. 학교 학교 내외로 할 게 아니라 네. 학교 안에서만 그렇게 학교폭력의 범위를 줄여야 되고 바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원의 행정 업무 완전 분리. 네. 그걸 이제 공약으로 내세웠단 말이에요. 네.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제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도 있습니다. 네. 우리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하는 업무가 이제 본질적인 업무가 있죠. 네. 아이들 가르치고 수업하고 상담하고 생활지도하는 게 본질적인 업무고 그 다음에 교무 업무가 있어요. 뭐 네. 출결이라든지 평가라든지. 교무 업무는 효율화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는 완전히 분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선생님들의 에너지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수업하고 상담하고 생활지도하는 교육의 본질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네. 집중할 수 없는 거예요. 최근에 이제 그 학교 채용 인력 범죄 경력 조회를 네. 교사를 맡지 않겠다는 게 지금 이제 시행이 됐거든요. 네. 그것만으로도 우리 교육계에서는 한호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 업무 경감이라는 말은 사실은 수십 년째 있었거든요. 네. 근데 경감이라는 말 자체로는 절대 될 수 없다. 행정 업무 완전 분리법이 만들어져야 된다. 학교로 행정 업무가 오지 않게끔 최대한 행정 업무를 학교로 안 보내는 거죠. 저도 초등학생을 키우는 학부모지만 네. 행정 업무에 매몰된 선생님을 원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교육 본질에 충실한 선생님을 네.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수업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져야 된다. 네, 맞습니다. 그러려면 행정 업무가 완전히 분리돼야 된다. 지금 교육계에서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가 AI 디지털 교과서 네, 요 도입에 대한 문제인데요. 아이들과 수업할 때 디지털 교과서가 어떤 효용성을 갖고 있는지 아니면 네. 또 어떤 좀 부작용이 있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듣고 싶습니다. 현장에서는 교육부에서 하는 거에 대해서 네. 로드맵을 정해놓고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에 문제가 많다고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문제인가요? 아니면 방법에 대한 문제인가요? 저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AIDT가 그렇게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다만 너무 현장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점차 확대해 나가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고 속도가 너무 빠르다. AIDT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선생님들의 추가적인 업무 부담이 절대로 없어야 됩니다. 네. 그리고 학교에서 좀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학교장이나 교사의 자율성이 좀 보장되게끔 AIDT가 학교에 들어오면 네. 실질적으로 이제 실제로 어떤 업무들이 생기는지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기기를 또 관리해야 되죠. 뭐 기기가 만약 부서지잖아요. 네. AS 선생님들이 해야 되죠. 그리고 그 계정 관리도 선생님이 해야 되죠. 그렇죠. 네. 그렇게 하나가 들어오면은 그 모든 행정 업무가 선생님 업무가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연수를 엄청 많이 하고 있어요. AI. 네, 엄청 많이 하죠. 근데 그 연수가 숫자 채우기 연수가 좀 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 연수의 질을 그렇게 만족스럽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선생님. 그런 거에 대한 선생님의 불만도 제가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럼 방향성은 맞지만 어쨌든 좀 보완하면서 가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다. 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예. 정교조도 30대 위원장을 새로 선출을 했거든요. 네. 교육계에서는 정교조와 교총은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동반자, 네. 대한민국 교육을 이끌어온 양대 회로 이제 인정을 하고 있는데 네. 최근 몇 년을 보면 이제 정교조나 교총이나 서로 이제 교류나 뭐 교원 단체들끼리도 그렇고 네.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많이 부족해졌다 이런 네.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 부분 이제 어떻게 보고 저는 정교조 위원장님 빨리 만나보고 싶어요. 빨리 만나고 예. 네, 교육 정책에 있을 만큼은 네, 진보 보수가 따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교조와 제가 공약 한번 봤거든요. 네, 저희의 공약과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네, 네, 거의 비슷하고 다만 우리가 그 기본 원칙은 우리 선생님을 위한 단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육을 위한 단체고 네. 그 방법에 따라서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치열하게 또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 또 힘을 합칠 때는 좀 꼭 손을 잡고 힘을 합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합쳐가지고 교원들의 목소리를 정부나 여당이나 국회나 네. 야당에 전달해가지고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여건을 바꿔보자. 지금 우리나라 교육의 가장 큰 문제 네, 또 이제 대학 입시를 들긴 하거든요. 네, 초중등에서의 모든 교육 개혁 내용들이 네, 다 입시에 빨려 들어가서 결국 무용지물이 된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오고 중등 선생님이셨잖아요. 네. 중등 선생님이 보셨을 때 대학 입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가지고 미래의 사회 환경과 그 속에서 필요한 소양에 따라 학교의 교육 정책과 평가 입시 방식이 마련돼야 되는데 네. 사실 정치가 교육 정책을 손바닥 뒤집듯이
계속 바뀌고 있다 보니까 네. 입시가 너무 빨리 바뀌고 네. 저희 교육의 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사는 혼란을 많이 겪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 혼란의 최대 피해자가 저소득 계층입니다. 초등, 중등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런 평가 방식이 좀 도입됐으면 좋겠다. 네, 이게 대학 입시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제안들, 네, 이런 것들 많이 좀 만들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입시라고 하는 게 네. 학교 교육을 왜곡하고 좌지우지하면 절대 안 된다. 교총이라는 곳에 수장이 되셨고 이 큰 회를 이끌어 가셔야 되니까 네, 선택을 하셨든 선택 안 하셨든 네. 모든 회원분들께 드리고 싶으신 말씀. 선거는 끝났고 이제 다 함께 하합해야 된다. 교총 선거는 여당 야당 싸움이 아니거든요. 네. 우리 교총을 얼마나 더 잘해볼까라는 진짜 하나의 경선이기 때문에 네. 네, 그렇게 해서 하합하고 함께 갈 수 있는 네, 그렇게 해볼 거고요. 제가 선거 과정에서 많이 느꼈던 게 우리 선생님들이 많이 아프고 힘들다. 더 이상 아파하고 학교를 떠나지 않도록 해달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저도 그 마음을 너무 이해하고 있고 네. 그래서 반드시 제가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처우 개선이라든지 행정 업무 완전 분리라든지 교권은 당연하고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심없이 3년 동안 열심히 일하겠다. 그리고 우리 교총이 좀 회원이 많이 늘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교총과 더 함께 해준다면 더 많은 것을 이룰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네. 미가입 선생님들에게 함께 하실 수 있도록 적극적인 회원 가입까지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그 방송으로 영상으로 네. 그 약속하신 부분들이 박제됐거든요. 네. 예. 꼭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예. 약속하신 부분 이제 어떻게 지키시는지 저희 더해드도 네. 계속 지켜보면서 또 응원할 때는 응원하고 예. 채찍할 때는 채찍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